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바뀌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손흥민이 곧 교체가 되겠구나. 손흥민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경기력이라도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스포르팅에게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이었지만 특히 후반전에 보였던 전술 변화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토트넘은 이번에도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공격시 모습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좌우측 윙백인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이 측면 전방을 담당하고 프리톱이 중앙에 다같이 좁혀서 위치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히샬리송이 반칸 아래로 내려와서 공미처럼 연계를 담당한다. 실제로 전반전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요. 근데 후반 56분경부터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완전히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페리시치의 위치입니다. 얘가 사이드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샬리송과 함께 마치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한 것 같죠? 4-2-2-2 같은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윙백이 좁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토트넘이 최대한 중앙에 많은 숫자를 집중함으로써 여길 통해 전개를 꾀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측면보단 중앙으로 직접 전개하는 것이 훨씬 위협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럼 지금까지 측면 전방을 담당하던 이 페리시치의 역할은 누가 맡느냐? 중앙으로의 전개를 노린다고 해도 이렇게 중앙에만 다닥다닥 모여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중앙은 최우선으로 막아야 할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많은 수비 숫자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공격하는 입장에선 그 중앙에 밀집한 수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팀이라도 측면에 항상 누군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누군가가 있다면 상대가 이쪽 수비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중앙에 밀집한 수비가 서로의 간격을 넓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중앙만 막는다면 그냥 측면 지역을 통해서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상대의 중앙 밀집 수비가 분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잔뜩 투입한 중앙 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지금 토트넘의 모습만 보면 그런 점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르팅이 중앙만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페리시치까지 가담하면서 중앙 숫자를 늘렸어도 여기로 볼을 투입하긴 힘든 구조가 됐어요. 제 생각에 이건 페리시치와 벤 데이비스에게 아직 전술적으로 약속된 움직임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콘테 감독은 전술 변화를 한 이후에도 최초에는 이전처럼 페리시치가 사이드에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다가 볼이 우측으로 가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중앙으로 좁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좁힌과 동시에 벤 데이비스가 올라가면서 측면을 대신 맞는다. 그런 컨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의 운영 자체는 꽤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건 리버풀이네요. 리버풀도 좌측 윙어, 이전엔 마네였고 이제는 디아스죠. 얘가 중앙으로 좁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좌측면은 풀백인 로버슨이 올라와 담당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만 토트넘의 문제는 이 부분에서의 전술적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페리시치가 측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까지도 종종 나왔던 4-2-4 형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페리시치가 바로 중앙으로 좁혀서 침투했습니다. 윙백인 포로의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꼭 여기에서 바로 롱패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러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효과만 얻어도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그 부가적인 효과가 뭐냐? 페리시치의 움직임을 보고서 포로가 끌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윙백인 포로가 끌려오니까 당장 데이비스 앞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죠. 데이비스가 이 공간을 먹으면서 좌측 전방까지 올라가기에 어떠한 방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우측 윙어인 에드워즈가 따라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았어요. 얘가 이렇게 데이비스를 따라서 측면으로 빠지게 되면 이번엔 다이어 쪽에서 직접 전진을 하면서 풀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에드워즈가 측면으로 빠지고 다이어가 직접 전진하면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원톱인 파울리뉴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파울리뉴가 다이어한테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이비 쪽에 공간이 생긴다. 그런 연쇄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끝까지 여길 점유하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선 결국 그냥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빠지게 됐는데, 이러니까 이 둘이 그냥 서로 자리만 바뀐 셈이죠. 따라서 토트넘의 전개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스가 풀백 자리에 있는 도중에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좁혀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측 윙어인 에드워즈가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비스에겐 이번에도 꽤 넓은 공간이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토트넘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비스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감과 동시에 여기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패스하는 겁니다. 한 번에 가도 좋고 거쳐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에드워즈의 커버 속도보다만 빠르면 됐어요. 하지만 정작 그 데이비스가 지금 너무 아래에 있죠. 로메로가 이 자리에 한 번에 보낸다고 해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비스에게 볼이 날아가는 동안에 에드워즈가 이렇게 붙으러 올 텐데 데이비스의 앞쪽에서 방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막기도 아주 수월할 뿐더러 자칫 미스라도 나면 그대로 역습까지 허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메로는 중앙에 있던 호이비한테 넘겼는데요. 여전히 데이비스가 너무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도 데이비스 위치를 봤습니다. 지금 볼을 잡고 있는 호이비가 줄 곳이 어딘가? 아, 데이비스가 폈구나. 그래서 지금 달려가는 중인데요. 이미 이 시점부터 호이비가 데이비스에게 넘기는 건 많이 힘들어졌어요. 넘겨봤자 에드워즈가 바로 붙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옵션은 뭘까? 에드워즈가 측면으로 빠지려고 하면서 페리시치 쪽에 패스길이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는데요. 근데 패스길이 순간적으로 열렸다곤 하지만 얘 위치는 중앙에 가깝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으로 넘기는 패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입장에서 제일 경계하는 루트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달려가서 이걸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습까지 이어갔고 결국 이건 호이비가 옐로우 카드를 받아가면서 막아야 했어요. 이 직후에 세세뇽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술적 컨셉을 봤을 때 아마 페리시치가 아니라 데이비스를 바꿀 생각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 결국 데이비스가 4-2-4에서 4-2-2-2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측면 공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페리시치의 중앙으로 향하는 움직임에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상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중앙으로의 패스 루트만이 남게 됐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를 보내는 퀄리티도 떨어지는 토트넘이 이런 상황에서 전개를 잘 풀어가기란 매우 힘든 구조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조, 설령 벤 데이비스가 잘 움직여서 측면을 먹어준다고 해도 걱정이 하나 더 남는데요. 바로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의 역할이 아주 애매해진다는 것이에요. 일단 기존과 다르게 좌측을 윙백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를 않죠. 따라서 손흥민이 침투할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한 칸 내려와서 연계에 가담을 해주기도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엔 이미 페리시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몸통으로 비비거나 헤더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그가 활용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위치를 잠깐 바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바뀌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손흥민이 곧 교체가 되겠구나. 손흥민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경기력이라도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아직 팀적으로 합이 맞질 않았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전반전이 후반전보다 나았다고 봅니다. 즉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 선택이 이번 경기에선 옳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